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다 낚시 교실 김문수입니다. 와, 요즘 연일 계속되는 한파, 불안정한 기상 때문에 제대로 갯바위에 나가보지를 못해요. 오늘도 잠시 반짝 이렇게 날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틈을 타서 재빠르게 이웃나라 대마도까지 넘어왔습니다. 영근에는 언감생심 배가 손님도 없고 낚시배가 뜨지 않고 그런 배단이 많아서 이렇다는 갯바위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영근해에 수온이 너무 떨어져서 물고기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인지라 부산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1시간 만에 이렇게 도착해요. 점심시간 지금 좀 넘어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일 철수를 합니다. 내일까지 일정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겨울철 이웃나라 대마도 갯바위 백여돔 낚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막 도착했는데요. 저희들을 실어다 준 배가 갯바위에 내려놓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겨우 이곳에 내렸는데요. 연막 이렇게 파도가 막 올라옵니다. 어제 파도가 2에서 4m, 오늘 2.5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잔잔한 편은 아니죠. 그래서 웬만한 갯바위에 해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대충 이렇게 내렸습니다. 선장님은 방파제로 가자 이러는데, 방파제보다는 아무래도 갯바위가 아무래도 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간단하게 백여돔 낚시라고 하면 크게 유달 떨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장수가 장수인 만큼 좀 대담성 있는 채비를 가지고, 오늘 아무래도 이곳은 지형이 굉장히 수심이 낮아요. 여기 보면 밑에 다 보여요. 수심이 얕아서 한 3, 4m 정도 수심층을 유지하다가 저 안쪽으로는 깊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녁 해질 무렵 오늘 오후 지금 한 2시간 후에 중들물이 이어지게 되면 아마 제대로 된 녀석 얼굴을 보지 않을까, 망구씨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 손맛 의미고 하고 본격적인 낚시는 내일 갯바위에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비를 하고 낚시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파도가 너무 위험을 느낍니다. 저기로 올라가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조그마한 간출리에 내렸는데 스페이스가 없어서 그림이 제대로 만들어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채비로 갑니다. 느지막한 시간이라 채비를 하는 김문수 프로의 마음은 마냥 바쁘기만 하다. 요즘은요, 이 대마도도 수온이 떨어져서 엉망이랍니다. 생명체가 없대요. 생명체가. 선장님 말씀에 의하면요, 갯바위에 생명체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물빛깔이 좀 많이 어둡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안 어둡거든요. 일척으로 새파랐는데 이 자리가 가을철에, 늦가을에는 참 높은 자리인데 지금은 2월 중순도 넘어가는데 어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채비가 만들어졌어요. 낚싯대는 백여돔 전용 낚싯대 T1 때 3호 원줄입니다. 3호 원줄. 찌는 주야겸용 제로찌, 좀 멀리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거리가 상당히 좋거든요. 비거리가 있는 찌를 선택하고, 목줄은 1.75부터 갑시다. 1.75부터 갔다가 오후 해그름이 되게 되면 2호로 사용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1.75부터 갑니다. 한 4m부터 시작합시다. 어차피 녀석들이 피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피오르지를 않는다고 보고 4m
한 4.5m 정도 이렇게 초리 끝에 찌가 붙고 닐 있는데 이렇게 목줄을 끊었어요. 바늘은 5호 감성동 5호바늘 갑시다. 감성동 5호바늘. 바늘은 감성동 5호바늘. 이야, 이게 3호바늘이거든요. 3호하고 5호 차이가 일어납니다. 감성동 5호바늘 갑니다. 어떤 분들은 뭐 베개돈 낚시를 하면서 수분이 떨어지고 오늘처럼 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바늘 작은 걸 사용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감성동 낚시 할 때도 마찬가지. 상태가 상이 좋지 않을수록 바늘 약간 그렇다고 너무 큰 걸 사용할 이유는 없고 약간 큰 걸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후킹이 잘 됩니다. 어차피 물고기가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미끼를 먹으려 그러면 미끼를 건드리지 않습니까? 건드릴 때 후킹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바늘이 이렇게 좀 크면요, 제로 채비가 아주 선행을 잘합니다. 자, 채비가 만들어졌어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쿠, 저게 뭐야? 언제 나타났는지 돌고래떼가 갯바위 주변까지 몰려와 먹이 사냥을 하고 있다. 어허, 장관이다, 장관이야. 그나저나 저렇게 고래들이 설치되면 아무래도 오늘 낚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도 같은데. 김문수 프로도 밑밥을 던져주며 신고식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영 개운치가 않은 모양이다. 밑밥을 주면 베개등이 확 올라와야 되는데 아마 한 밑밥이 들어가고 1시간이나 남짓 흘러야 될 것 같아요. 저 앞에서 선상낚시를 하네. 제가 타고 온 배 같아요. 앞에서 선상을 하네. 선상에서는 베개놈이 잘 나와요. 근데 갯바위가 어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어쨌거나 게임은 시작됐다. 바람이 부니까 멀리 날아가질 않는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한다. 발판도 여의치 않은 데다 바람까지 마파람이니 낚시를 하는 김문수 프로가 애를 먹는다. 한 1시간 정도 지나야 되지 않을까 봐요. 바람의 영향인지 조류가 그렇게 흘러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바람인 것 같아요. 채비가 자꾸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와요. 조금 더 멀리 던졌으면 좋겠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바람이 밀려서 들어와 버립니다. 조류가 또 이렇게 밀어주면 상당히 좋겠는데 지금 조류의 흐름이 크게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참, 그래도 챙길 건 다 챙겼네. 에? 이 와중에도 커피까지. 김문수 프로의 첫 번째 챔질이 이어졌다. 제대로 돼, 제대로. 고추 세운 낚싯대에 잔뜩 힘이 실어진다. 제대로 된 녀석이 걸려든 모양이다. 김문수 프로는 뜰채를 거머쥐고 자리를 옮겨서며 마무리를 준비한다. 앙탈거리는 모양새가 예사롭지가 않아 보이는데 김문수 프로는 양손으로 낚싯대를 받쳐들고 녀석의 고삐를 바짝 끌고 있다. 오호! 얼핏 봐도 30cm는 충분히 넘길성 싶은 뱅이놈. 수면 위로 또 내려시는 뜰채에 담겨진다. 한 번 했습니다. 쳤습니다. 씨알이 한 30cm 남짓되는 녀석인데 스타트가 좋네요.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바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이 큰 베개돔이네요.
오호바늘을 사용해도 그냥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손님이지만 어쨌거나 첫 출발이 좋다. 자, 한 번 했습니다. 멋지죠? 아, 밑밥이 안 날아간다. 바람 때문에 밑밥이 안 날아간다. 밑밥이 안 날아간다. 밑밥이. 바람이 불어 밑밥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들물이 되면서 점점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파도가 갯바위까지 위협을 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선 어떻게 하든 제대로 된 녀석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에 김문수 프로는 초조한 마음을 달래며 낚시에만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그에게는 말 그대로 촌각을 다투는 녀석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히트! 김문수 프로의 두 번째 챔질이다. 김문수 프로는 재빠르게 낚싯대를 고추 세우며 녀석의 고삐를 인정사정 없이 끌고 있다. 하지만 털털거리며 올라온 녀석은 이제 겨우 등록을 마친 듯한 씨알에 긴 꼬리 뱅에돔이다. 아, 이건 긴 꼬리인데? 이게 긴 꼬리 뱅에돔이네. 낚시는 항상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감성돔 낚시도 마찬가지, 참돔 이런 뱅에돔 낚시도 마찬가지, 항상 상대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줄을 2호로 넣어 보랍니다. 2호. 시간도 거의 3시가 다 돼가고, 그러니까 아마도 오후에는 큰 녀석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호로 넣어서 한번 씨알거 한번 노려보랍니다. 낚시는 이 감성돔 낚시든 뱅에돔 낚시든 참돔 낚시든 똑같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상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3일 전과 지금 상황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항상 낚시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장님도 갯바위 조항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 번에 멀리 던졌습니다. 선상에서는 녀석들이 입질을 하거든요. 그럼 갯바위에서는 왜 입질을 안 하느냐? 녀석들이 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온이 떨어지니까 가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포인트를 선택을 했는데, 아마 제 생각이 맞다 그러면 계속 입질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조가가 빈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 생각대로 일단 멀리 포인트를 잡았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바람만 좀 안 불면, 바람까지 안고 이렇게 낚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듭니다. 그래. 잘 갔어요. 밑밥이 마음대로 가지를 않는다. 바람이 부니까. 아이씨, 이 방향으로 하면 참 좋겠는데, 차라리 저곳에 내렸으면 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휴, 마음대로 안 돼요, 갯바위 낚시가. 시간이 갈수록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파도가 갯바위를 위협하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요, 상황이 받쳐주지를 않아요. 파도가 쳐오르고, 밑바닥 올라가지 않고, 최악입니다, 최악. 조금만, 쳐오르지, 파도만 안 쳐오른다 그러면 낫겠는데, 그 말 누구라도 못하겠습니까? 얘들이 입질을 딱 끊어버리네? 이유가 뭐지? 얘들 입질을 딱 끊어버리는데?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뭐지? 아따, 좋기도 하겠소.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뭐지? 이 방패입니다. 방패. 예, 방패가 역효과를 내요. 펑 하면서 올라와요. 히트! 또다시 김문석의 당찬 챔질이 이어진다. 매개놈인데. 야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세상 미국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예, 5호 바늘이 이렇게 걸립니다. 5호 바늘이 이렇게 걸려요. 예, 아무리 입질이 간사하고 조건이 안 좋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녀석들이 그러니까 미끼를 먹으려고 하면 건드려야 돼요. 건드릴 때 바늘이 큰 것이 유리해요. 바늘이 작게 되면 던지는 과정에서 크릴이 쭉 늘어나갖고 미끼만 따먹힐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바늘이 크면 그렇지 않아요. 딱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감싸고 있어 미끼를 건드리는 순간 꽂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바늘 크다고 해서 뭐 물고기가 안 문다 그런 거는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으쌰, 잘 갔습니다. 너무 잘 갔습니다. 한 30m 정도 갔어요. 비거리가 좋으니까 잘 날아가네요. 가해 없네. 물고기가 가해 없어. 안에 있네, 안에. 갯바위 가장자리에 여느 때처럼 이렇게 밑밥 발 밑에 주고 뱅에돔 낚시 했다가는 정말 비늘 만져보도 못하고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30m 앞에서 입질을 합니다. 샤리. 으쌰. 아무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래? 에? 언니들이 다 어디 가봤노? 언니들이 다 어디 갔어? 어떻게 걸려드는 건 모두가 아가야 뱅이돔이다. 아직 멀을 것 같죠? 좀 더. 지금 3시인데 3시 지금 20분이거든요 한 4시 5시 되면 아마 모르긴 해도 씨알이 좀 굵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그때까지 견딜 수가 있을까 몰라. 와일드하다. 야, 파도가 와일드하다. 와일드해. 저는 이렇게 견디겠는데 우리 카메라 하시는 분이 안절부절합니다. 카메라 다 펴지도 못하고 2대를 못 펴고 한 대밖에 없어요 지금. 연신 입질은 이어지지만 모두가 잔씨알의 뱅이돔이다. 이 잔시알로 장난을 하다가 이 긴 꼬리네. 조금 있으면 아마 큰 녀석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게 마음대로만 된다면야 무슨 걱정이야. 아가야들. 아가야. 그런데 긴 꼬리가 많이 올라온다. 이것도 긴 꼬리인데 기대가 잔뜩 되는데. 하지만 걸려드는 녀석들이 모두가 긴꼬리 뱅에돔이다 보니 그로서는 씨알급 긴꼬리 뱅에돔이 나타나는 저녁 무렵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한 녀석만, 한 마리만, 제대로 된 녀석 한 마리만 구경을 합시다.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한 녀석만 구경을 합시다. 그게 마음대로만 된다면야 무슨 걱정이야. 히트! 김문스프의 6번째 챔질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가야 뱅에든다. 샤차. 그래도 저 정도 씨알이면 국내에서는 사랑받을 정도는 되겠지만 이곳에선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아가야로 취급받는 씨알이다. 그나저나 어느새 수위가 많이 올라와 갯바위 주변을 휘감는 물살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촌각을 다투며 채비를 던져넣는 그의 마음도 편할 리는 없을 터. 그렇다고 드러난 간출려가 물속으로 잠겨들진 않겠지만 갯바위에 부딪혀 올라오는 파도를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 카메라 담당 PD님은 어쩔 줄을 모른다. 급기야 일부 촬영 장비를 철수하여 비닐로 감싸기도 해보지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안전지대는 될 수가 없다. 물밖의 사정이야 어떻든 연신 입질은 이어지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낚시를 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는 것은 욕심일 것이다. 장비를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만해야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천유시간까지 낚시를 제가 해보겠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낚시를 해서 큰 녀석이 오면 카메라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를 펼쳐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일단 장비를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만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품격 친환경 집어제 하나파워와 함께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